해질녘, 세상이 붉은 노을에 잠길 무렵, 작은 시골 장례식장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이설, 리슈에은 차가운 강철 테이블 위에 놓인 얼굴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붓끝은 섬세하게 움직였고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죽음의 흔적은 희미해지고 생존의 온기가 서서히 되살아나는 듯 했다. 이설은 숙련된 장례 지도사였다. 정확히 말하면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염습사였다. 그녀의 직업은 늘 그림자 속에 머물렀고 그녀의 삶 또한 그러했다. 시골의 낡은 목조 주택, 삐걱거리는 마루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배어있는 그곳이 이설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집안은 늘 정돈되어 있었지만 따뜻한 온기보다는 쓸쓸함이 감돌았다. 저녁 식사는 언제나 단출했다. 작은 밥상에 김치와 된장찌개, 그리고 계란말이가 전부였다. 그녀는 소리 없이 숟가락을 움직였고 시계 초침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다. 창밖으로는 희미한 불빛이 반짝이는 들판이 펼쳐져 있었고 이따금씩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만이 그녀의 고독한 식사를 동반했다. 그녀의 눈은 종종 창밖 먼 곳을 향해 있었지만 그 시선 속에는 현재의 평온함보다는 감춰진 깊은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이설은 사람들과의 교류를 극도로 피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직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고 그녀 역시 그런 시선을 부담스러워했다. 그녀에게는 친구도 연인도 없었다. 아버지가 유일한 가족이었지만 아버지마저도 늘 그림자처럼 조용히 그녀 곁을 지키다 사라지곤 했다. 그녀는 마치 세상과 동떨어져 자신만의 작은 섬에서 살아가는 듯 했다. 그녀의 일상은 반복되었고 그 반복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를 감추는 법을 터득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이설은 장례식장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빗줄기는 거세졌고 바람은 살을 애는 듯 차가웠다. 인적 드문 국도 옆에서 그녀는 희미한 신음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비바람 소리려니 했지만 신음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다. 그녀는 망설였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테지만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우산을 기울이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낡은 폐가 처마 밑, 물에 흠뻑 젖은 누렁이 강아지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다. 다리 한쪽을 심하게 다쳤는지 피가 흐르고 있었고 작은 몸은 추위에 덜덜 떨고 있었다. 녀석의 눈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했다. 이설은 한순간 얼어붙었다. 자신의 처지와 겹쳐 보였을까? 그녀는 망설임 끝에 강아지에게 손을 내밀었다. 강아지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그녀의 부드러운 눈빛에 이내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이리 와, 괜찮아. 이설은 조용히 속삭이며 강아지를 품에 안았다. 녀석의 처는 차가웠지만 작은 심장은 힘겹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능숙하게 강아지의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주었다. 집에 있던 유일한 고기 반찬, 찌개 속 돼지고기 한 조각을 꺼내 강아지에게 주었다. 강아지는 허겁지겁 고기를 받아 먹었고 그녀의 손을 핥았다. 그녀의 얼굴에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녀석에게 복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복실이는 그날부터 이설의 유일한 가족이 되었다. 복실이가 곁에 있는 동안 이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복실이의 상처를 치료해주던 중 이설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문신이 드러났다. 길고 가는 선으로 이루어진 릴리 백합꽃 문신이었다. 마치 고대 문양처럼 보였지만 색이 바래고 희미해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아보기 힘들었다.
이 문신은 그녀의 현재 삶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것이었다. 그녀는 이 문신을 늘 가리고 다녔고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어떤 비밀스러운 재능 혹은 과거의 흔적처럼 보였다. 그녀의 침대 머리맡에는 낡고 오래된 나무 상자가 있었다. 작고 섬세하게 조각된 그 상자는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다. 이설은 가끔 상자를 꺼내어 손으로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상자의 나뭇결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일 때마다 그녀의 눈빛은 깊어지고 멀어져 갔다. 그 상자 안에는 그녀가 애써 잊으려 했던 혹은 너무나 깊이 봉인해 두었던 과거의 조각들이 숨겨져 있었다. 어린 시절의 그림, 오래된 책, 그리고 알 수 없는 도구들. 그것들은 그녀의 현재와는 동떨어진 존재였지만 동시에 그녀의 본질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녀는 그 상자를 열어보지 않았다. 아니, 열 수 없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재능이, 그리고 그 재능이 불러올 혼란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애써 그것들을 외면하며 조용히 그림자 속에 머물고자 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을 것임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째깍째깍 울리며 고요한 밤의 흐름을 알렸다. 고요했던 이설의 삶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부고 소식과 함께였다. 세상의 전부이자 유일한 기둥이었던 아버지가 예고 없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은 이설의 작은 세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아버지는 조용하고 그림자 같은 존재였지만 이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세상과 그녀를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었다. 이제 그 끈마저 끊어져 버린 것이다. 장례식장은 슬픔과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이설은 정신없이 장례 절차를 준비했다.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을 가장 아름답게 배웅하고 싶었다. 염습은 그녀의 손에서 이루어졌다. 차가운 아버지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버지의 평온한 미소를 되찾아주기 위해 한 점 한 점 정성스레 붓질을 했다. 아버지의 얼굴에 생기가 돌자 이설의 마음속에는 비로소 작은 안도감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막 영정이 안치되고 조문객들이 들어서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갑자기 장례식장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덩치 큰 남자들이 우르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하나같이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고 팔뚝에는 문신이 요란하게 새겨져 있었다. 가장 앞장선 남자는 험악한 인상에 거만하고 오만한 태도를 지닌 강지양이라는 이름의 지역폭력 조직 보스였다. 그의 눈은 탐욕과 조롱으로 번들거렸다. 이봐, 상주 양반 여기가 내놈 아버지 장례식장인가 쳇, 꼴 같잖네. 강은 거친 목소리로 장례식장의 고요를 깨뜨렸다. 조문객들은 일순간 얼어붙었고 몇몇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이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손에 든 붓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녀는 강을 올려다보았다. 강은 이설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거액의 빚을 졌고 이제 그 빚을 이설이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 아버지가 우리에게 진 빚이 얼마인 줄은 아나 이거. 곱절로 불어나서 네가 평생 갚아도 모자랄 액수야. 강은 비웃으며 말을 이었다. 이설은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빚을 졌다는 사실도 믿기지 않았는데 그것도 이런 무자비한 폭력 조직에게라니. 그녀는 겨우 입을 열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후, 아니긴. 뭐가 아니야.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이리 오리발을 내미는 건가. 죽은 놈이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강의 부하 중 한 명이 비웃으며 빈정거렸다. 다른 부하들도 낄낄거리며 이설을 조롱했다. 그들의 눈빛은 노골적으로 이설을 경멸하고 있었고 그녀의 직업에 대해서도 험담을 쏟아냈다.
예치쯧, 염습이라니. 죽은 자나 만지는 천한 직업이구만. 그래봐야 얼마나 번다고 이 많은 빚을 갚겠어. 그러게 말이야. 밤에는 얼마나 외로울까. 우리가 위로라도 해줄까. 그들의 말이 칼날처럼 이설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의 직업에 대한 모욕은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막 눈을 감은 아버지를 능멸하고 아버지의 시신 앞에서 이런 망언을 서슴지 않는 그들의 태도는 이설의 내면에 깊이 잠들어 있던 분노를 일깨웠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강은 한술 더 떠 영정 옆에 놓인 술병을 집어들고 묘소에 술을 붓는 신용을 하더니 급기야 아버지의 영정을 향해 침을 뱉으려 했다. 이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몸을 날려 강을 막아섰다. 그만하세요. 아버지에게 이러지 마세요. 이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기가 서려 있었다. 강은 예상치 못한 이설의 저항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비웃음을 터뜨렸다. 오호라, 이 작은 계집애가 대드는군. 그래, 네가 감히 나를 막아서겠다는 거냐. 강은 이설을 밀쳐내고는 아버지의 관을 발로 걷어찼다. 관이 흔들리며 안치되어 있던 아버지의 시신이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이설의 눈앞이 하얘졌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그녀의 몸속 깊은 곳에서 억눌렸던 어떤 감각이 폭발하듯 솟구쳐 올랐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흔들리던 관이 기울어지던 아버지의 몸이 마치 시간이 되감기듯 제자리로 돌아왔다. 깨져 있던 영정액자의 작은 균열이 사라지고 흐트러졌던 영정사진 속 아버지의 표정이 더욱 선명해지는 듯했다. 아주 미세하고 찰나의 순간이었다. 강과 그의 부하들은 이 기이한 현상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장례식장 주인 김씨는 눈을 가늘게 뜨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는 낡은 안경 너머로 이설의 손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강은 이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거만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봐, 이설이, 이 장례식장도 네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지. 그렇다면 이건 이제부터 우리 거다. 네 아버지 빚을 네가 갚지 못하면 이 시궁창 같은 곳에서 쫓겨나 거리에 나앉게 될 거야. 그들의 말은 비수가 되어 이설의 심장을 꿰뚫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이어 유일한 안식처이자 생계수단인 장례식장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녀의 평온했던 삶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녀는 강제로 새로운 예측할 수 없는 길로 내던져졌다. 그녀의 눈빛은 절망과 함께 알 수 없는 결의로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살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강과 그의 일당이 장례식장을 떠난 후에도 그들의 폭력적인 그림자는 이설의 주변에 계속 맴돌았다. 매일같이 들이닥쳐 행패를 부리고 빚 독촉을 명분으로 장례식장의 물품들을 부수거나 훔쳐갔다. 조문객들은 발길을 끊었고 장례식장은 곧 폐업 위기에 처했다. 이설은 절망에 빠졌다.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자 그녀의 생계수단인 이곳마저 빼앗길 수는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그의 부하들을 이끌고 다시 장례식장에 들이닥쳤다. 이번에는 아예 장례식장을 부셔버릴 작정인 듯 손에 몽둥이와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다. 그들은 연간실 문을 발로 차 부수고 들어와 진열되어 있던 최고급 관을 향해 몽둥이를 휘둘렀다. 쾅! 쾅 둔탁한 소리와 함께 오칠이 곱게 되어 있던 관이 산산조각 났다. 이봐, 이설이 네가 빚을 갚지 않으면
네 아버지 시신이 들어갈 관도 없을 거야. 하하하. 강은 비웃으며 관 조각들을 발로 짓밟았다. 이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광경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녀의 삶의 마지막 보루마저 유린당하는 순간이었다. 그때 부서진 관 조각들 사이에서 작은 나무 조각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그녀에게 직접 만들어주셨던 작은 나무 조각배였다. 아버지는 늘 그녀에게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배처럼 꿋꿋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제 그 조각배마저 부서졌다. 이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무력감이 뒤섞인 감정이 그녀의 심장을 찢는 듯했다.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부서진 조각배를 향해 뻗어졌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몸속 깊은 곳에서 거대한 에너지가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 마치 오랜 시간 봉인되어 있던 샘물이 터져 나오듯 그녀의 손끝에서 희미한 빛이 번쩍였다. 그녀의 눈에 부서진 나무 조각들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하나하나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 보였다. 이설은 눈을 감고 집중했다. 마치 시간의 흐름을 되돌리는 듯 흩어진 조각들이 스스로 움직여 공중에 떠오르기 시작했다. 강과 그의 부하들은 이 기이한 광경에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은 눈을 비비며 자신들이 헛것을 보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했다. 이설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고 집중적이었다. 그녀의 능력이 발휘될수록 부서진 관의 조각들도 하나둘씩 움직이며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났던 관이 마치 마법처럼 서서히 원래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었다. 깨진 나무 조각들이 다시 맞춰지고 흠집이 사라지며 오칠조차 완벽하게 복원되었다. 강의 부하 중 한 명인 용식은 이 모든 광경을 똑똑히 보고 있었다. 그는 원래부터 강에게 불만이 많았고 이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경외심이 섞여 있었다. 그는 이설의 손에서 빛이 번쩍이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용식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강은 처음에 믿지 못했다. 그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부하들이 꾸며낸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관이 완벽하게 복원되고 이설의 손에서 빛이 사라지는 것을 보자 그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의 눈은 탐욕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번들거렸다. 이럴 수가. 이건 대체 무슨 마법이라도 부린 건가? 강은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다. 그는 이설의 능력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탐욕스러운 머릿속에서는 이미 이설의 능력을 어떻게 이용할지 계산이 시작되었다. 그는 이설의 능력이 돈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봐, 이설이. 네가 이런 재주가 있을 줄은 몰랐군. 허허, 괜찮아. 네 아버지 빚은 잠시 잊어줄 테니 나를 위해 일해라. 아니, 나와 함께 일하자고. 네 재주를 쓰면 우리는 상상도 못할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강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이설에게 회유적인 말을 건넸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탐욕으로 가득했지만 겉으로는 친절한 척했다. 네가 가진 능력,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야. 망가진 물건들을 완벽하게 고치거나 아니면 더 가치 있는 것들을 만들 수도 있겠지. 이설은 강이 자신의 능력을 탐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때 장례식장 주인 김씨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나타났다. 그는 이설이 능력을 쓰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김 씨는 오랜 세월 장례식장을 운영하며 별의별 사람들을 다 보아왔지만 이설과 같은 능력은 처음이었다. 그는 이설이 가진 비범함,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직감했다. 강 사장님, 이곳은 고인이 잠든 곳입니다.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김 씨는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강에게 말했다. 강은 김 씨의 등장에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다시 오만함을 되찾았다. 김 영감, 이건 우리가 이설이와 얘기할 문제야.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라고. 상관할 바가 있습니다. 이설이는 이 장례식장의 가족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설이의 능력이 당신 같은 사람에게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씨의 말에 강은 불쾌한 표정을 지었지만 김 씨가 가진 지역사회에서의 영향력 때문에 더 이상 막무가내로 행동할 수는 없었다. 강은 이설에게 마지막 경고를 던졌다. 생각해봐. 이설이, 내게 선택지는 많지 않아. 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네 주변은 지옥이 될 거야. 그리고 네 아버지의 진짜 과거도 세상에 드러나게 될 거고. 강의 말은 이설의 심장을 다시 한번 얼어붙게 했다. 아버지의 진짜 과거라니. 강은 과연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일까? 이설은 강이 자신을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동시에 그가 가진 정보에 대한 두려움과 아버지의 과거에 대한 궁금증이 그녀를 짓눌렀다. 강은 부하들을 이끌고 장례식장을 나섰지만 그의 그림자는 이설의 삶에 깊숙이 드리워졌다. 그녀의 능력은 이제 더 이상 숨겨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세상의 한가운데로 끌어낼 강력한 불꽃이 될 것임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강은 이설의 능력을 직접 목격한 후 그녀를 자신의 수중에 넣기 위한 계획을 더욱 치밀하게 세웠다. 그는 장례식장을 직접적으로 부수기보다는 이설의 능력을 이용해 돈을 벌 궁리를 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설의 아버지 빚을 탕감해주는 대가로 이설에게 자신의 사업에 동참할 것을 강요했다. 그의 사업은 다름 아닌 고미술품 위조와 복원이었다. 강은 자신이 소유한 오래된 창고를 개조하여 비밀 경매장을 열었다. 이곳은 강이 위조하거나 손상된 고미술품을 부자들에게 비싼 값에 팔아넘기는 장소였다. 이설이, 내 재주는 이런 시골 장례식장에서 썩히기 아깝지 않나. 잘만 하면 일확천금을 벌 수 있는데 말이야. 강은 이설을 감금하다시피 자신의 창고로 데려와 협박과 회유를 번갈아 사용했다. 그는 이설의 아버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고 은근히 협박하며 이설을 압박했다. 이설은 강이 가진 정보에 대한 두려움과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고 싶은 마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했다. 그녀는 속으로 강을 속이고 탈출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강이 비밀 경매장은 예상보다 훨씬 크고 화려했다. 어둡고 낡은 창고였지만 내부는 값비싼 조명과 벨벳 커튼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곳곳에는 강이 여기저기서 끌어모은 듯한 낡은 도자기, 그림, 조각상 등이 전시되어 있었다. 이설은 그중 대부분이 복원되거나 위조된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경매가 시작되기 전 강은 이설에게 첫 번째 시험을 내렸다. 그것은 오래된 백자 항아리였다. 항아리는 마치 오랜 세월이 지나 풍파를 겪은 듯 곳곳에 금이 가고 색이 발해 있었다. 강은 이 항아리가 진품이지만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제값을 받기 어렵다며 이설에게 완벽하게 복원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강이 예상치 못한 것은 이 항아리가 단순한 골동품이 아니라 이설의 아버지와 관련된 중요한 물품이라는 점이었다. 이설은 항아리를 보는 순간 가슴속에서 묘한 울림을 느꼈다. 이건 그냥 평범한 항아리가 아니야. 분명 아버지와 관련이 있을 거야. 이설은 항아리를 복원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항아리의 금은 사라지고 빛깔은 선명해졌다. 그녀는 땀을 흘리며 집중했고 강과 그의 부하들은 그녀의 능력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특히 용식은 그녀의 능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경매 당일, 경매장에는 강과 거래하는 거물급 사업가들과 고미술품 수집가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강이 내놓는 물품들을 탐색하며 서로를 견제했다. 강은 이설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무대 중앙에 부서진 도자기 조각들을 가져다 놓았다. 그것은 진정으로 산산조각 난 도자기였고 복원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태였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은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서진 도자기를 완벽하게 복원해낼 특별한 능력을 가진 분을 소개합니다. 강은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이설을 무대 위로 밀어 올렸다. 이설은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웅성거림 속에서 극심한 압박감을 느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강을 노려보았다. 강은 그녀의 시선을 비웃듯 손가락으로 시간을 재는 신용을 했다. 시간은 10분. 이 도자기를 복원하지 못하면 글쎄, 네 아버지의 진실이 세상에 폭로될 수도 있겠지. 강의 협박은 이설의 심장을 짓눌렀다. 그녀는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성공해야 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눈을 감았다. 그녀의 눈앞에는 산산조각난 도자기가 마치 과거의 한 장면처럼 펼쳐졌다. 그녀는 조각들을 하나하나 머릿속으로 맞춰나가기 시작했다. 관객들은 술렁거렸고 몇몇은 비웃음을 터뜨렸다. 저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완전 사기극이구만. 강 사장, 너무 심한 장난 아닌가. 하지만 이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로지 도자기 조각들에만 집중했다. 그녀의 손은 조심스럽게 조각들을 어루만졌다. 땀방울이 그녀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5분이 지났을 때에도 도자기는 여전히 산산조각 난 상태였다. 강은 조급해졌다. 그는 이설에게 눈빛으로 빨리 서두르라고 재촉했다. 김 씨는 경매장 한 구석에서 이설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이설의 능력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그것도 강에게 협박당하며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나 안쓰러웠다. 그는 이설이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초조하게 지켜보았다. 용식 역시 이설을 유심히 보고 있었다. 그는 이설의 손에서 다시 한번 빛이 발하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다. 시간은 이제 1분도 채 남지 않았다. 강은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이설의 실패를 확신했다. 그는 이미 다음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다. 이설을 완전히 자신의 수하로 만들어 더 큰 이득을 취할 생각이었다. 이설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실패하면 아버지의 비밀이 폭로될 것이다. 그녀는 다시 한번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그때 그녀의 손에서 희미한 빛이 다시 번쩍였다. 그녀는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잠시 주저앉았다. 하지만 이내 결심한 듯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눈을 번쩍 떴고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강렬한 의지가 타올랐다. 그녀는 부서진 조각들을 향해 두 손을 뻗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끝에서 시작된 빛은 점점 더 강렬해지며 조각들을 감싸기 시작했다. 경매장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경매장 안의 모든 시선은 이설에게 집중되었다. 강렬한 빛이 그녀의 손에서 뿜어져 나와 산산조각난 도자기를 감쌌다. 공기 중에는 미세한 진동이 울렸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이 흘렀다. 관객들은 숨을 죽였다. 강은 얼굴을 찡그리며 이 기이한 현상을 이해하려 애썼다.
그의 부하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오직 김씨만이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이설의 성공을 빌고 있었다. 이설은 온몸의 기운을 끌어모았다. 그녀의 임에는 굵은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고 숨소리는 거칠어졌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빛을 뿜어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도자기가 처음 만들어지던 순간부터 깨지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생생하게 재현되었다. 그녀는 단순한 복원을 넘어 도자기의 역사와 영혼을 되살리려 했다. 빛이 더욱 강렬해지자 공중에 흩어져 있던 도자기 파편들이 마치 자석에 이끌린 쇠부티처럼 제자리를 찾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쨍그랑 쨍그랑 작은 소리들이 이어지며 파편들이 서로 맞춰졌다. 금이 가고 깨졌던 부분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매끄러운 표면이 드러났다. 관객들의 술렁임은 경탄으로 바뀌었고 몇몇은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다. 시간이 째깍거렸다. 강은 초조함에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비웃음이 아닌 당혹감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이설의 능력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때 이설은 모든 기력을 쏟아부은 듯 비틀거렸다. 그녀의 손에서 빛이 깜빡이며 약해지는 듯했다. 도자기는 거의 완성되었지만 마지막 한 조각, 가장 중요한 부분인 바닥면의 작은 파편이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하위브. 이설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했다. 그녀는 이대로 실패하는 것인가, 아버지의 비밀이 그녀의 삶이 강에게 농락당하는 것인가, 절망감이 그녀를 덮쳐왔다. 그때 그녀의 시야에 아버지가 만들어주셨던 나무 조각배가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뇌리 속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꿋꿋하게 나아가야 한다. 그녀는 다시 한번 힘을 냈다. 마지막 남은 기력을 쥐어짜내며 그녀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백합 문신이 선명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문신이 빛날수록 그녀의 눈빛은 더욱 강렬해졌다. 그녀는 마지막 파편에 시선을 고정하고 온 정신을 집중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마치 운명처럼 마지막 파편이 제자리를 찾아 완벽하게 맞춰졌다. 쿵 거대한 도자기에 완성된 소리가 경매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빛은 사라졌고 무대 위에는 흠집 하나 없이 완벽하게 복원된 아름다운 청자 도자기가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다. 도자기의 푸른빛은 마치 살아있는 듯 영롱하게 빛났고 표면에 새겨진 섬세한 문양은 보는 이들의 숨을 멎게 할 만큼 아름다웠다. 그것은 단순한 도자기가 아니었다. 오랜 역사와 장인의 혼이 담긴 진정한 예술 작품이었다. 경매장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아무도 말을 할 수 없었다. 이어지는 것은 놀라움과 경외감이었다. 처음에는 비웃고 의심하던 관객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그리고 인내 깊은 감탄으로 물들었다. 몇몇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믿을 수 없다는 듯 도자기에 다가가 확인했다. 세상에, 이건 진품이 아니, 진품보다 더 진품 같아. 이런 완벽한 복원은 처음 봐 믿을 수가 없어.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경매장 전체를 가득 채웠다. 사람들은 이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찬사를 보냈다. 그들은 그녀의 능력을 직접 목격하고 충격에 빠진 듯 했다. 강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와 분노로 흔들렸다. 그는 자신이 이설의 능력을 과소평가했음을 깨달았다. 이설은 강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자신감과 강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했고 동시에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냈다. 바로 그때
무대 뒤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김씨가 벅찬 표정으로 이설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그는 이설의 어깨를 토닥이며 조용히 말했다. 장하다, 이설아, 네 아버지가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다. 강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의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다. 오히려 이설의 능력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그는 역으로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그는 뒤늦게 도자기를 강탈하려 했지만 이미 흥분한 관객들과 몇몇 정의로운 사업가들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이설의 승리는 단순한 개인적인 승리를 넘어 그녀를 둘러싼 모든 오해와 억압을 뚫고 나온 진실의 승리였다. 이설의 기적 같은 복원 능력은 삽시간에 세상에 알려졌다. 경매장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 놀라운 소식을 퍼뜨렸고, 다음 날 아침 신문 한 면에는 이설과 그녀가 복원한 청자 도자기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렸다. 죽은 것을 살려내는 손, 기적의 복원사 등의 수식어가 그녀를 따라다녔다. 강의 몰락은 이설의 성공만큼이나 빠르게 이루어졌다. 경매장에서의 사건은 단순한 사기 행각을 넘어 그동안 강이 저질러왔던 수많은 불법 행위의 도화선이 되었다. 청자 도자기가 복원되자마자 과거 그에게 속아 넘어가거나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증언하기 시작했다. 강이 위조하거나 손상된 문화재를 유통한 혐의, 그리고 이설의 아버지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고리대금업을 일삼으며 협박했던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결국 강은 경찰에 체포되었고 그의 조직은 와해되었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부와 권력을 한순간에 잃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의 탐욕과 오만함이 불러온 비참한 최후였다. 강의 부하 중 하나였던 용식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설의 능력을 증언하고 강에게 협박당했던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다. 그는 이설에게 찾아와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죄했다. 이설 씨, 제가 지난날 저지른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당신과 당신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비열함이나 조롱이 아닌 깊은 후회와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이설은 그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용식은 이후 남은 재산을 모두 정리하여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고 새 삶을 살기 위해 먼 곳으로 떠났다. 완벽하게 복원된 청자 도자기는 국보로 지정되어 박물관에 보관되기로 했다. 이설은 이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거액의 포상금을 받았다. 하지만 이설에게 가장 큰 보상은 돈이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가 찾아왔다. 국립박물관에서는 그녀의 비범한 능력을 높이 평가하여 그녀에게 전문 복원사 자리를 제안했다.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지내던 이설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드러내고 인류의 소중한 유산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직업을 얻게 된 것이다. 얼마 후 이설은 김씨와 함께 아버지의 묘를 찾았다.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언덕 위에 아버지의 묘는 평화롭게 자리하고 있었다. 이설은 아버지의 묘비 앞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버지, 이제야 제가 해야 할 일을 찾은 것 같아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능력이 저를 이렇게 좋은 길로 이끌어 주셨네요. 김씨는 이설의 옆에 앉아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네 아버지는 늘 네가 특별한 아이라고 말씀하셨지. 네가 가진 재주를 숨기려 하지 말고 세상에 좋은 일을 하는 데 쓰라고 말이야. 너의 아버지는 네가 스스로 그 빛을 찾아내기를 바라셨을 거야. 이설은 김씨의 말에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비로소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 그리고 아버지가 왜 자신에게 그토록 많은 비밀을 남겼는지 깨달았다. 아버지는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시련을 이겨내고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여 진정한 자신을 찾기를 바랐던 것이다. 아버지는 그 청자 도자기가
제가 숨겨진 능력을 발견하게 할 열쇠라는 걸 아셨던 걸까요? 이설의 물음에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도자기는 네 아버지의 가문에서 대대로 물려오던 물건이었단다. 단순히 값비싼 골동품이 아니라 네 가문의 특별한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지. 네 아버지는 네가 그 능력을 물려받았다는 걸 알고 계셨고, 네가 위험에 처했을 때 스스로를 지키고 세상을 이롭게 할 힘을 깨닫기를 바라셨어. 그래서 일부러 강에게 접근했던 걸 수도 있지. 모든 것은 너의 각성을 위한 아버지의 큰 그림이었을 거야. 이설은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했다. 아버지가 강에게 빚을 졌다는 사실 자체가 이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기 위한, 그녀의 능력을 깨우기 위한 장치였던 것이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시련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그 시련을 이겨낼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었다. 이설의 손목에 있는 백합 문신이 햇살 아래에서 희미하게 빛났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숨겨야 할 과거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녀의 재능을 상징하는, 그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표식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향한 설렘이 가득 찼다. 2년 후, 이설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시골 장례식장의 염습사 이설은 이제 국립박물관의 수석 유물복원 전문가 이설 박사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국내외 유물복원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받았고, 그녀의 손을 거친 유물들은 마치 죽음에서 깨어난 듯 본래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되찾았다. 그녀의 이름은 학계는 물론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졌다. 이설의 작업실은 늘 정갈했다. 다양한 시대의 유물들이 그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는 섬세한 도구들과 오직 그녀만이 지닌 특별한 감각으로 유물들과 소통했다. 그녀는 단순히 손상된 부분을 채우는 것을 넘어 유물에 깃든 시간의 흐름과 장인의 혼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녀의 능력이 발휘될 때마다 유물들은 미세한 진동과 함께 과거의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했다. 이설은 박물관의 복원 작업 외에도 활발한 대외 활동을 펼쳤다. 그녀는 전국의 문화재, 복원 강연에 초청되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했고, 특히 젊은 세대에게 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그녀의 강연은 늘 사람들로 북적였고,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과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사는 존재가 아니었다. 당당하게 세상 앞에 나선 그녀는 빛나는 존재 그 자체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설 문화재 보존 기금을 설립했다. 이 기금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지방의 작은 박물관이나 문화재 보존 단체들을 지원하고 재능 있는 젊은 복원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녀는 단순히 돈을 기부하는 것을 넘어 직접 현장을 찾아가 노후된 시설을 점검하고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지원하며 활발하게 활동했다. 얼마 전에는 그녀의 기금 지원으로 폐허가 될 뻔했던 한 고택이 완벽하게 복원되어 이설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일반에 공개되기도 했다. 복실이는 이제 그녀의 작업실 한 구석에서 평화롭게 잠을 자거나 그녀가 작업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곤 했다. 복실이는 이설의 곁에서 항상 변함없는 위로와 사랑을 주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이설은 여전히 단출한 저녁 식사를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복실이가 그녀의 발치에 기대어 앉아 있었고 창밖으로는 도시의 휘황찬란한 불빛이 그녀의 미래처럼 반짝였다. 어느 봄날 이설은 국립박물관에서 열린 특별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했다. 전시회의 하이라이트는 다름 아닌 그녀가 복원했던 그 청자 도자기였다. 도자기는 유리 진열장 안에서 푸른빛을 발하며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이설은 그 도자기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 도자기는 단순한 유물을 넘어 그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상징처럼 느껴졌다.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설에게 다가왔다. 그들은 이설이 기금을 통해 지원했던 한 시골 장례식장의 관계자들과 젊은 보건사 지망생들이었다. 그들은 이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다. 이설은 그들의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감이 가득했다. 그날 저녁, 이설은 작업실로 돌아와 한참 동안 자신의 손목에 있는 백합 문신을 바라보았다. 희미했던 문신은 이제 선명하고 아름다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재능이 활짝 피어났음을, 그리고 그녀가 이제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였음을 의미했다. 백합은 부활과 영원한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꽃이었다. 그녀의 삶은 마치 죽음에서 다시 태어난 백합처럼 더욱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 자신이 세상을 밝히는 별이 되었다. 이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그녀는 앞으로도 많은 유물들을 복원하고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아버지의 바람대로 세상을 이롭게 할 것이다. 그녀의 삶은 한 송이 영원한 백합처럼 언제나 아름답고 의미 있게 피어날 것이다.